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공동체 고영석 박사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이재명과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기회로 내란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참 놀라운 것은 2030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2030이 이렇게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한 걸 보면서 한편은 제가 굉장히 고맙기도 하지만 너무나 민망한 마음에서 오늘 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2030의 노예화입니다. 웅쿠다드, 그러니까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2021년에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웅쿠다드가 만들어진 지 57년 만에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한국이 지위가 격상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축하해야 할 일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일에 우리가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데 저의 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2030의 노예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것 같지만 실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2021년에 이렇듯 선진국 지위에 올라갔지만 우리나라가 가진 채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채무가 지금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그리고 40년, 그리고 70년 이런 식으로 가면서 1230이 다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채무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채무가 있고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정부가 보증해서 공기업 채무가 있거든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제가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1230에게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1948년 국가가 이제 건립이 되고 지금까지 왔지만 분명 국가 안보라든지 경제 성장이라든지 또는 외형적인 민주화는 이렇지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빚을 내서 우리가 흥청망청 하는 것 때문에 이 모든 채무가 지금 1230에게 떠넘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2030의 노예화라는 이 유튜브를 본 젊은 세대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한국의 정치를 바꾸고 한국 사회를 바꾸셔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경제 노예화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2024년 말 국가 채무가 1167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의 약 60%가 이미 국가의 빚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가 빚을 600조를 졌는데 그 뒤로 문재인 정권 5년 사이에 400조의 빚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1000조가 넘어섰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150조 이렇게 해서 1167년 어마어마한 빚을 이미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갚아야 할 채무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지방자치단체 부채가 약 36조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갚아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36조 적은 것 같지만요. 국가와 빚과 합쳐져서 이걸 갚아야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할 수가 있죠. 1963년에 제정된 군인연금법에 따라 도입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또 교원연금이 1975년에 시작이 되었어요. 정부가 이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앞으로 70년 이상
갚아야 할 연금 지급액이 얼마냐면 1230조가 됩니다. 과 비슷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 앞으로 공무원과 국민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할 연금 액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1988년에 국민연금이 이제 도입되었는데 앞으로 70년 이상 국민연금으로 지불할 금액이 얼마냐면요, 무려 1800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미래 세대가 계속해서 이 1800조의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1230 세대는 열심히 세금을 냈고, 그리고 여기 국민연금 적금을 넣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이제 사회 중년층이 되었을 때는 이 어마어마한 국가 채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또 국민연금과 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도합 4233조를 여러분이 갚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젊어서는 군사독재와 싸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지금 이 주사파 독재와 싸우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힘이나 이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이 민주당은 운동권 정권으로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장악해서 자신들의 어떤 허위호식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쇠뇌하고 있지, 전혀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저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지만 양곡법이 무슨 법인지 아십니까? 농민들이 팔다 남은 쌀을 무조건 정부가 그거를 사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금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연금법을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한 사람당 25만 원씩 또 주겠다고, 그러면 한 가정당 한 100만 원. 이거 전부 여러분들에게 빚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빚을 내서 그것으로 국민들을 호리고 표를 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급 보증을 선 공기업 부채도 있습니다. 2023년 말 현재 1845조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 빚은 아니지만 그 중에 절반만 빚이라 그래도 무려 500조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2021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되었다고 하지만 10년도 못 가서 우리는 다시금 꼬꾸라지는, 이웃나라 일본은 1960년대 경제 호황기를 맞이해서 30년 만에 거꾸로졌습니다. 흔히들 잃어버린 30년이 1990년대부터 시작되거든요. 부동산 투기로 말미암아 이제 그 거품이 꺼지면서 지금까지 일본이 30년 동안 계속해서 국민소득이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망해가는 길로 가는데 한국은 10년도 되지 않아서 꺾어질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특별히 1230을 생각할 때마다 이거를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자면 6070도 4050도 여기에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만 잡을 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30을 깨워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3일 비상계엄을 통해서 한국이 이 북중러 세력에 의해서 잠식을 당하고, 그리고 반대한민국 세력에 의해서 점점 민주공산화, 신공산화, 문화적 공산화 된 것을 깨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2030이 깨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희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30의 노예화라는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국가의 채무,
지방자치단체 채무, 그리고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지급에, 또 국민연금 지급에 도합 4,233조가 되는 빚, 여러분이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부터 정치 무대에,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풍토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